뭐 그 사실은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닌 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서 이정열 변호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저도 예. 와서 봤어요. 근데 아주 바쁜데 이거 해경군 김씨 때문에 이게 지금 고발인단이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0명이요? 네. 그래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저기 SNS 쓰신 거 보니까 네.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인데요, 이거? 그래요? 허위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바쁜데. 김진태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그 SNS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 소위 말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 특별 그 특조위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재판 거래 의혹 뭐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발표한 거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을 뭐뭐뭐뭐라고 모욕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결국 뭐 또 다른 뭘 펑크를 낸 다음에 정직에 처해졌고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지금 뭐뭐뭐뭐 점점점점 이 문제가 됐던 법관이 이정열 네, 변호사기 뭐,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해경군 김씨 빨리 하고요. 예, 그리고 과연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제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인생이 실전이라는 건 또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의 SNS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굳이 뭐 이제 뭐 예전 얘기들을 뭐 이렇게까지 꺼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본질이 아니니까 문제.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행동에서 비판할 수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그 입장에서 보면. 얘기부터 해보시죠 그럼. 예,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예.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저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이제 항상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핵심 주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전에 블랙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2번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차 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조사단의 결과는 다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 자체에서 조사했다 이거 다 떠나서 뭐 예전 같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하에서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혹시 이거 좀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의 조사단은 조사단장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일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법원행정처 차장이고 제가 네, 이름이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조사단의 이제 절반 정도가 아마 우리법연구회랑 인법법연구회 출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언론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사단에 그런 오보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보도인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원 중에서 미리 말하지 큰일 났네 이거. 예, 이 조사단원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거기 우리법연구회랑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몇 뭐 분은 이렇게. 맞죠. 네, 몇 분. 네, 몇 분은 몇 맞는데 분. 절반이랬다. 그거니까 몇 분. 예.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대로 꾸려진 조사단이기 때문에 그 조사단이 뭘 은폐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조사단의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조사단이 마지막에 형사사법행정권의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있으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은 사실은 그렇게 나온 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어느 정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이. 예.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 고발을 뭐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조사단도 또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입장이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저는 좀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고발합니다라고 하든지 예. 그게 아니면 이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건데 법원 자체가 지금 외부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점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크게 구별을 해야 될 거는 법원이에요. 판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 사람들이 판사라는 걸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뭐 액면상으로 높으면 바뀌는 건 맞는데 첫째는
일단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 봐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처음에 나왔을 때 특조단 얘기는 야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저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럼 수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한계는 뭐냐면 그거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네. 박병대 전 법원처장도 진술을 거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인사관리실에서 과연 그런 판사들한테 불이익을 줬느냐 그 인사자료를 보자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이 한계 내에서 벌어졌던 조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제는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서는 지금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냐 고발하기 힘들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이걸 그럼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조사를 했으나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법원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해해달라라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미흡한 거죠. 어떻게 이런 걸 했는데 처벌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검찰 고발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 문건을 전부 다 공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저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그 처음 말씀하신 게 이거는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적용될 만한 조항이 직권남용죄인데요. 예. 직권남용죄가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거든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뭐냐면 어떻게 재판에 개입을 하고 거래를 하냐 재판을 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 누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걸 밝히려면 대법관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지고 자 지시받고 했어요? 설득당했어요? 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만약에 뭐가 나오면 직권남용죄가 이 부분은 될 겁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오직 뭐가 가능하냐? 법원행정처 심의관한테 이런 문건을 쓰게 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 네. 차장이 이거는 직권남용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 문건을 작성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의무가 없거든요. 없는데 쓰게 했다.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건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조치가 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건 쓰게 관계가 한 것 없어요. 자체만 갖고 그렇죠. 그게 직권남용인데 예, 예. 문제는 특조단 조사 결과에서 지금 이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그 심의관이 이거 제가 원하지 않아서 한 게 아니고 저도 원했어요 해버리면 직권남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진술까지 나왔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근데 그 심의관 입장에서는 이거 저는 하기 싫었는데 한 거예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행정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역자들이었거든요. 골수 부역자들. 그러니까 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직권남용죄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법원에서 특조단이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가지고는 고발이 힘들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고발의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나서 가지고 좀 해야 될 상황이에요. 뭐 그 부분은 그게 따로 얘기가 결국은 나오겠지만. 형식이란 그러니까 수사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하나만 좀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팩트만 일단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하나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재판 거래 뭐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뭐 언론에서야 뭐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명백하게 좀 이제까지 현재까지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가장 심각한 재판 거래라고 하면 어떤 형태라면 네. 청와대에 전화해서 예. 대통령님 이번에 KTX 어떡할까요? 국가 경제 생각해서 하세요. 비슷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자 기각이야 뭐 상고를 상고 기각인가요? 원심 파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재판을 썼다. 이거 말씀 죄송하지만 네. 저기 양승태 법무장 목소리가 그분께서는 네. 그런 용어를 아실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판결을 바꿨다. 이속지 어떡할까요? 12년 하세요. 그래가지고 12년 했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청와대 전화 받고 청와대 오더 받고 판결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 그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냐면 상고법원이 필요한데 이거 청와대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뭐 없을까? 잘 보여야 되는데 야 가져와봐. 잘 보여야 될 거 쫙 판결 놓고 자 우리 VIP가 좋아하시는 걸 뽑아보자.
KTX 이거 어디 나눌까? 국가경제. 네. 이석기 어디다 넣을까? 뭐 안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샥샥 정리해서 판결이 이제 확정된 청와대로 다음에. 가져 올라간 거니까 네. 뭐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오더 받고 압력 받아서 판결 결과를 바꿨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사실관계 차원에서 일단 원세훈 사건은 그 의심이 좀 있잖아요. 뭐 의심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항소심 때부터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1심 판결은 그야말로 판결 선고되기 전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그대로 판결 결과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정보는 거래까지는 센 거네. 아니더라도 유출은 있죠. 정보는 센 거네. 저는요. 사실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예. 물론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법부의 고위공무원, 사실 법원행정처 사실 판사들은 솔직히 이제 법관이라보다 관료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재판 안 하고 이제 그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비쳤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예. 그걸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문건을 만들어서 윗사람한테 CEO든 VIP든 올라갈 때 가서 욕먹을 것 같으면 왜 합니까? 근데 아무리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지금 전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법원에 이슈가 있다. 근데 판사들이 가져와서 대통령님 이걸 저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딱 보면 기도 안 찰 것 같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법원이라는 게 법과 양심이 돼서 판결했는데 이걸 마치 나 때문에 나를 위해가 내가 대통령과 나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싹 가져오면 기도 안 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언뜻 아니 그 근데 법원에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건 이걸 가져가면 VIP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싹 웃는 거. 예. 요걸 상상하고 만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 자체가 그 당시 정말 모든 고위 관료들부터 관리들한테 그렇게 강인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것서부터 사실 국정농단은 문제는 전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가면. 5060 YS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형사 사법행정권의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있으나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은 사실은 그렇게 나온 데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어느 정도 동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상황이. 예.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기자들이 물으니까 검찰 고발을 뭐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조사단도 또 그런 쪽으로 의견들이 나오고 입장이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저는 좀 매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고발합니다라고 하든지 예. 그게 아니면 이거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야 되는 건데 법원 자체가 지금 외부의 어떤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점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크게 구별을 해야 될 거는 법원이에요. 판사.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 사람들이 판사라는 걸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뭐 그 사실은 그냥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닌 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서 이정열 변호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저도 예. 와서 봤어요. 근데 아주 바쁜데 이거 해경군 김씨 때문에 이게 지금 고발인단이 한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0명이요? 네. 그래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거 저기 SNS 쓰신 거 보니까 네.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인데요, 이거? 그래요? 허위사실이요? 예, 그래서 이거 고소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바쁜데. 김진태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무슨 소린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그 SNS에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냐. 소위 말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 특별 그 특조위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재판 거래 의혹 뭐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것들에 대한 그 이제 발표한 거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그 입장에서 얘기부터 보면 해보시죠 그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 저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이제 항상 모든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지만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핵심 주제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것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전에 블랙리스트로 시작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2번의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차 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조사단의 결과는 다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원 자체에서 조사했다 이거 다 떠나서 뭐 예전 같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하에서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혹시 이거 좀 덮. 대통령을 뭐뭐뭐뭐라고 모욕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은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결국 뭐 또 다른 뭘 펑크를 낸 다음에 정직에 처해졌고 이런 판사들을 방치한 무능이 문제였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블랙리스트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지금 뭐뭐뭐뭐 점점점점 이 문제가 됐던 법관이 이정열 네, 변호사기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해경군 김씨 빨리 하고요. 예, 그리고 과연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제가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국회의원이시고 하니까 인생이 실전이라는 건 또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김태현 변호사는 김진태 의원의 SNS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굳이 뭐 이제 뭐 예전 얘기들을 뭐 이렇게까지 꺼내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뭐 본질이 아니니까 문제.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행동에서 비판할 수준이 있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하에서의 조사단은 조사단장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일 처음으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법원행정처 차장이고 제가 네, 이름이 갑자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조사단의 이제 절반 정도가 아마 우리법연구회랑 인법검연구회 출신 분들이라고 하세요. 네. 보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언론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조사단에 그런 오보를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보도인지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원 중에서 이리 말하지 큰일 났네 이거. 예, 이 조사단원 중에서 몇 분이 이제 거기 우리법연구회랑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 몇 뭐 분은 맞죠? 네, 몇 분. 네, 몇 분은 몇 맞는데 분. 절반이랬다. 그건 몇 분. 예.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대로 꾸려진 조사단이기 때문에 그 조사단이 뭘 은폐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조사단의 그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조사단